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지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7년 전에 일어난 제천 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는 아직도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인 장애인 단체들이 법원의 벌금형에 반발해 교도소 노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내수 부진에 계엄과 탄핵 정부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이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사를 접는 상인들이 늘면서 충북의 상가 3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SNS를 통한 자치단체 간 홍보 경쟁이 치열합니다. 충주시에 이어 청주시도 청주동물원 영상과 SNS 홍보단을 내세워 SNS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전 국민적인 추모와 각계의 지원 약속이 잇따르고 있죠. 그런데 충북에는 사건이 벌어진 지 7년이 지나도록 피해자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참사가 있습니다. 바로 29명이 숨진 제천 화재 참사인데요. 이들을 돕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될 처지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제천 스포츠센터를 덮친 화마는 29명의 생명을 뺏고 40명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금은 추모비만이 당시의 참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인정되지 않았고 슬픔을 이기지 못한 유가족 3명과 후유증을 호소하던 부상자 1명이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 1분과 아들 2분이 엄마 너무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엄마 곁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고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는 원망도 미움도 다 가슴에 품고 제자리를 찾고 싶다며 김영환 지사와 정치권이 약속한 지원책을 확정해달라는 겁니다. 어렵게 사는 유가족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게 뭐 단순하게 금품 지원을 떠나서 우리 유가족들이 이제 그만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앞서 김 지사는 충북도의회 동의를 얻어 유가족 몫의 소송 비용을 면제했고 위로금 지급 등의 지원 협약도 맺었습니다. 제천도의원이 근거 조례안을 내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 함께 발의했던 의원 중 3명이 돌연 반대표를 던지면서 제정은 중단됐습니다. 손배소송 결과와 다른 참사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스스로 부결시켜버림으로써 유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바람과 달리 유가족들을 2번 울렸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아직 유효한 상태. 도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전체 도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상임위가 부결시킨 조례안인데다 충북도가 도민 의견을 취합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을 줘야 논의를 해보는 그 수순이지, 이렇게 직권 상정하면 무조건 부결이지. 상임위에서 부결된 걸 의장이 직접 상정하면 그거 모양새도 안 좋고. 충북도 역시 조례 제정은 의회 몫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긴 마찬가지. 오는 20일 시작되는 새해 첫 도의회 임시회를 넘기면 지원 조례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충북 중남부 지역에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이번 눈은 모레까지 충북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8cm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도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면서 빙판길과 도로 사람 흐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북 아파트 지하주차장 5곳 가운데 한 곳에서 스프링클러 불량이 확인됐습니다. 소방청이 지난해 8월부터 석 달 동안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충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92곳을 점검한 결과 20%인 19곳에서 작동 불량과 감지기 탈락 등의 불량이 적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적발된 아파트에 대해 조치를 요구했고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인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교도소에서 노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중증장애로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어서 노역은커녕 교도소 생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동권 요구 집회는 정당했다며 벌금 대신 노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2년 6월 충주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 문 앞에 멈춰서고 성인 남성 5명의 손을 빌려 버스에 올라탑니다. 하나, 둘, 셋, 올리고 또. 장애인 혼자서도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오르내릴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도입하라는 시위를 벌인 겁니다. 저희는요 시민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같은 시민으로서 우리도 빠졌다고 학교 다니고 싶고 지다니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들은 앞서 2021년에도 충북도청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면서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의 벌금을 안 내고 버티다 석 달 만에 교도소 노역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들은 기초수급자 형편이어서 벌금 낼 돈도 없고 설령 돈이 있더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벌금을 낼 순 없다고 했습니다.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장애인 이동권을 줬자락은 저희가 다자면 요거를 한 건데 그걸 마치 불법 집회라고 뭐라고 일단 노역형을 선택했지만 당장 교도소에서 생활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역장으로 향한 장애인 4명 가운데 2명은 중증 뇌병변 장애로 24시간 활동 보조가 필요하고 1명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사회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요. 그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봉사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최장 열흘 뒤면 출소하게 되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같은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으로 자영업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장사를 접는 상인들이 늘면서 충북의 상가 공실률도 전국 최고 수준인 30%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수 부진 속에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 주요 상권인 중앙동 차 없는 거리. 140m 거리를 내려가는 동안 임대 문구를 붙인 빈 상가가 14개에 이릅니다. 연달아 상가를 내놓은 지 오래지만 찾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시장 안 사정도 비슷합니다.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남성복을 팔고 있는 주인은 벌써 2년 전 자리를 내놨습니다. 장사를 이제 그만두려고 매매를 하려고 내놔도 전화도 없다. 일간지 같은 데 내놔도 전화가 없어요, 지금. 지난해 3분기 이 일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3.4%. 세 집당 한 집은 비어 있습니다. 다른 충북 지역 주요 상권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충주의 구도심 상권인 자유시장 공실률은 도내에서도 가장 높은 35.7%. 청주 성안길과 충북대 주변도 30%에 육박합니다. 전체적인 충북의 평균 공실률은 19.1%로 세종에 이어 전국 2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소규모 상가와 집합 상가의 공실률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상가 공실률은 경기 상황과 직결되는 주요 지표로 내수 부진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뭐 더 힘들다고 봐야 되죠. 이 시장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 벌써 5일째 마수거리를 못했다는 한 상인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이젠 자신이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라도 개실하면 다행인데 그것도 못 팔 때가 많아. 그래가지고 너무 야속해. 경기가 너나 되는 데가 없어. 지자체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 내에서 돈이 돌 만한 지역화폐 발행은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면 약한 고리인 지역 서민 경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희입니다.
최복수 신임청장에 취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청렴혁신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결의대회에는 모든 직원이 참석해 법과 원칙 준수, 금품 향응 수령 금지, 권한 남용과 이권 개입 금지 등을 선서했습니다. 한편 전임 맹경제청장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무주택 임차인 가운데 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면서 연소득은 청년 5천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올해 예산 5억 3천만 원을 확보해 2,6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NS 홍보가 대세가 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충주시에 이어 청주시도 최근 동물원 사자 식구들 덕에 지지부진하던 SNS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새 인사 영상도 청주시장보다 동물 식구들이 더 인기라고 하는데 SNS를 차별화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시 유튜버에 올라온 청주동물원 식구들의 새 인사 영상입니다. 많이 받으세요. 갈비사자로 알려진 바람이를 비롯해 동물들의 일상을 담아 청주시장의 공식 새 인사 영상보다 20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청주시 유튜브는 위기 동물이었던 바람이와 바람이 딸의 구출과 청주 동물원 정착을 다루며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 과정에서 청주시의 동물 복지를 알리는 데도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 바람이가 청주시의 이미지도 높여주었고 청주라는 곳이 이렇게 동물복지로 유명한 곳이구나. 청주에 청주동물원이 있었네. 지자체 홍보 수단으로 SNS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의 경우 충주시 유튜브가 인기를 끌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론 차별화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청주동물원 영상의 성공으로 개인의 역량보다는 다양한 내용을 담는 기록형 콘텐츠를 구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콘텐츠 에디터를 선발해 다루는 분야를 늘리고 정책 안내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영상 산업을 키우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걸 통해서 양성된 분들이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같이 높다 보니까 활성화하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청주시는 SNS에 올라온 영상을 청주 기록원 서버로 옮겨 기록 유산으로 남기는 작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영상 제작과 기록뿐 아니라 전파도 중요하다고 보고 SNS 홍보단도 발족했습니다. SNS가 홍보에 더해 지역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갈수록 지자체 간 아이디어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